이 모든 건 그의 뒤틀린 집착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 강사는 물을 뜨러 간다는 핑계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여자애들이 샤워하는 동안 그는 옆에 있는 물방에 숨어 조용히 지켜봤지만 목욕하는 걸 엿보러 간 건 아니었어. 그는 진짜 엿보는 놈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의 전생에 이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 그날 밤 어떤 엿보는 놈이 목욕탕에 침입했어.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자 그는 당황해서 달아났지. 강사는 한때 다가오는 비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그는 두려움밖에 느끼지 못했어. 그 남자는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목욕하고 있던 소녀를 살해했어. 그 사건은 곧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강산에게는 영원한 악몽이 되었지. 결국 그는 졸업할 수 없었어. 그는 자퇴하고 군에 입대했지. 특수부대에 들어간 후 그는 규율 위반으로 계속 경고를 받았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짐승들은 그런 처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결국 범죄 조직을 급습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배신당했어. 전체 분대가 몰살당했고 심지어 그도 배신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지만 그의 억울한 영혼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 그는 10년 전으로 다시 태어났어. 강사는 멍하니 서 있었어. 누군가 물었어. 아, 괜찮아? 강사는 불쑥 말했어. 나는 변태가 아니야. 나는 내가 화장실 쓰는 걸 훔쳐본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너 학생이잖아. 그 소년이 응수했어. 당연히 나는 학생이지. 강사는 그의 어깨를 잡고 다그치며 물었어.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2015년 4월 13일이야. 야, 상담실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안경 쓴 소녀는 강산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반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어. 강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찼지. 내가 정말 돌아온 건가? 그는 자신의 뺨을 때렸고 날카로운 통증이 확인시켜줬어. 이건 모두 진짜야. 내가 살아있는 이상 죽을 놈들은 바로 너희 놈들이야. 바로 그때 몇 명의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걸어왔어. 소리를 듣고 강사는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 금발의 소녀가 그에게 쏘아붙였어. 뭘 쳐다보는 거야, 변태? 아무도 내가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래, 우리는 제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코피를 흘리면서 화장실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건 그냥 역겨워. 됐어. 그냥 샤워하러 가자.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어. 오늘은 4월 13일이었어. 그는 바로 이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 만약 그가 자신의 삶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물통을 들고 여학생 기숙사로 들어갔어. 그의 눈은 창문을 샅샅이 훑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 문 앞에서 그가 물었어. 물 좀 뜨러 와도 될까요? 본관 건물에 물 공급이 또 끊겼어요. 또 끊겼다고요. 젠장, 이 거지 같은 학교.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물방 안에서 강사는 시간을 확인하며 물통을 채웠어. 그때 바로 여기에서 그는 소녀를 구하지 못했고 그 후에는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지.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살려줘. 어떤 변태가 여자애들 샤워하는 걸 훔쳐보고 있어. 강사는 즉시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 여러 여자애들이 한 남자에게 소리치고 있었어. 도망치게 하지마. 잡아. 그들의 분노는 즉시 그 남자를 격분하게 만들었어. 다음 순간 그는 칼을 꺼내 들었어. 물러서. 죽고 싶어. 꺼져. 강사는 물통을 움켜쥐고 그 남자에게 던졌어. 갱음과 함께 물통이 그의 머리에 부딪혔고 뜨거운 물이 그의 얼굴에 튀었어. 그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 도대체 누구야?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사는 이미 달려들어 그의 머리에 발차기를 날렸어. 그 남자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다 쓰러졌지만 재빨리 다시 일어섰어. 그는 강산을 향해 칼을 마구 휘둘렀어. 강산은 쉽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었어.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 강사는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남자의 머리에 또 다른 잔인한 발차기를 날렸어. 남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강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10년간 억눌렀던 분노를 쏟아내듯
남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렸다. 잠시 후 남자의 앞니는 부서지고 코는 내려앉았으며 부어오른 얼굴은 흉측한 돼지 머리처럼 보였다. 부러진 이 사이로 어눌하게 반장, 제발 그만해, 죽어, 라고 애원했다. 강산의 분노는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 달콤하지만 수줍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산은 고개를 들고 굳어졌다. 그녀는 바로 전생에서 죽임을 당했던 소녀였다. 그녀는 뺨을 붉히며 부드럽게 말했다. 용감하셨던 건 알지만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녀의 말은 강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여 남자를 순찰차에 태워갔다. 어이, 꼬마야. 무장한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하다니. 대단한데. 관절 꺾기 기술이 꽤 전문적이던데. 어디서 훈련받았나? 강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TV에서 배웠어요. 그냥 폼나는 동작일 뿐이에요. 정규 특수부대원도 배우지 않는 기술인데 그걸 TV에서 배웠다고? 그럼 이 상황은 뭐지? TV에서 이것도 가르쳐주던가? 이렇게 말하며 경찰은 갑자기 강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경찰을 응시했다. 경찰은 굳어버렸고 얼굴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다. 살기가 느껴져. 대체 이 아이는 뭐지? 강산은 차갑게 말했다. 경찰관님, 민간인을 목 조르는 건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요? 구조된 소녀는 경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저씨,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칼을 먼저 꺼낸 건 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면 안 되지. 잠시 후 강산은 집으로 들어섰다. 저녁 식탁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엄마, 다녀왔어요. 이제야 집에 들어오는 거야. 시간 좀 봐. 저녁 다 식었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또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야. 게다가 가방도 없잖아. 학생이 이래도 되는 거니? 내 아빠가 널 너무 망쳐놨어. 그러니 버릇이 나빠지지. 손 씻어. 익숙한 잔소리를 듣자 강산은 갑자기 울컥하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왜 그래? 밖에서 누가 괴롭혔어? 울지마, 아들. 울지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하니? 어디 아픈 거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강산은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늘 잘 듣는다. 너만 속 안 썩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우리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니? 그냥 학교 졸업만 하면 내 아빠가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알아봐 주실 거야.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들으며 강산은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강산은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다. 총알이 머리를 날려버릴 걱정 없이 지내던 그때가 그립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악당들은 그것을 쉽게 파괴할 수 있었다. 다시 태어난 그는 이 세상을 바꾸고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산은 학교에 도착했다. 오래된 수위 아저씨는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기까지 했다. 평소 그를 무시하던 상급반 여학생들조차 15반 강산이래 라며 관심을 보였다. 자세히 보니 좀 잘생긴 것 같아. 그러게. 어제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잘했어, 강산아.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실 거래. 심지어 부장 선생님까지 그렇게 말하자 강산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누군가를 구한 일이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반 친구들도 똑같을까? 역시나 교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다. 문을 걷어차고 모래주머니 같은 주먹을 휘두르는데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 산시, 어제 기술 진짜 미쳤더라. 마치 총웨이가 라이프를 이긴 것처럼.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줄게. 정말로. 대부님. 하지만 그들의 수단은 양텔리를 짜증나게 했어. 그래서 뭐, 한 번 싸웠다고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하네. 그만 잘난 척해. 지양산, 어젯밤 영어 숙제는 어디 있니? 지양산은 무심하게 숙제를 건넸다. 아, 양텔리 자신이 내 숙제를 걷어갔어. 영광이네. 하지만 양텔리는 비웃으며 숙제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건 인정 못해. 다시 써와. 지양산의 짝이 벌떡 일어섰다. 양텔리,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그의 숙제를 찢어? 양의 졸개가 비웃었다. 10번 다시 써서 오늘 안에 제출하게 해. 너 그냥 싸움을 걸고 있잖아. 닥쳐.
양텔리가 말하는데 쟤처럼 하찮은 놈이 감히 끼어들어? 그들이 막 충돌하려던 찰나 지향산이 친구를 말렸다. 다시 쓸게. 하지만 넌 사과해야 할 거야. 지향텔리가 코웃음을 쳤다. 사과? 뭘? 지향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싸구려 근성에 대해. 그 말은 양의 졸개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는 곧장 지향산에게 주먹을 날렸다. 지향산은 쉽게 피했지만 갑자기 지나가던 소녀가 대신 맞을 뻔했다. 순식간에 지향산은 달려들어 그녀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래도 그녀의 코가 스쳤다. 지향산의 눈빛이 굳어졌다. 너무 심했어.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손은 온전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졸개의 팔을 잡기 기술로 비틀어 세게 잡아당겼다. 역겨운 소리와 함께 소년의 팔이 부러졌다. 양이 그의 졸개가 맞은 것을 보자 벤치를 잡아 지향산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특수부대 대위였던 지향산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했다. 그는 몸을 돌려 어린 틸리의 목을 잡고 곧장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바로 그때 분노한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기가 막히는군. 지향산, 너 싸움에 중독됐니? 이 학교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 몇몇 소녀들이 서둘러 해명하려 했지만 생활지도 주임은 한청우였지만 그는 매정하게 그들의 말을 잘랐다. 조용히 해. 지향산, 지금 당장 교무실로 가. 한편 양텔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교무실에서 교장은 꾸짖었다. 너 어떻게 양텔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니? 지향산은 차갑게 맞받아쳤다. 그럼 그가 나를 도발할 때 나는 그냥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교장조차도 그를 거스르지 않아. 너만 고생할 거야. 그는 무거운 어조로 덧붙였다. 모든 젊은이는 한때 혈기왕성했지만 자제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반성문 써서 내고 앞으로 조신하게 행동해. 교실로 돌아온 지향산은 환호로 맞이받았다. 영웅, 멋진데. 정말 끝내줬어. 속이 다 시원하네. 고마워, 지향산. 우리는 그냥 내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광경은 양 텐리의 졸개에게 분노를 더했을 뿐이었다. 그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 이걸 그냥 삼켜버리고 싶어. 절대 안 돼. 방과 후에 친구들을 몇 명 불러서 그를 막을 거야. 그가 한 번에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지 보자. 팅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무력에 의존하는 것은 하등한 존재의 행동이야. 이 세상은 규칙으로 돌아가. 그것들을 휘두르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 꼭대기에 서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삼촌, 궁금한 게 있어요. 누군가를 소년원에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바로 그때 지향산이 구했던 소녀 린 씨가 그에게 다가왔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건 아버지 명함이에요. 직접 감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강사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동부전 구사령부라는 글자를 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린신봉, 최연소 소장 중 한 명이자 군분의 젊은 세대에 떠오르는 스타. 나중에 핵심 권력에서 물러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강사는 명함을 받고 침착하게 말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제 의무일 뿐입니다. 린 장군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교실로 향했다. 강산이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 친구가 간절하게 몸을 기울였다. 린이 뭘 원하더냐? 장인이 되려고 수작 거는 거 아냐? 이제 만족하냐? 강산은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자랑은 그만해라. 그때 양천리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강산, 교장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강산이 교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교장은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한성이 죽으면 넌 살인자다. 강산은 손에 든 보고서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두개골 골절. 이 인쇄물 잉크도 아직 안 말랐잖아. 그는 즉시 이것이 양천리의 진님을 알아챘다. 어제 그는 한창의 머리를 건드리지도 않았다. 어떻게 골절이 있을 수 있겠어? 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말해. 문서로 다 나와 있잖아. 계속 부인할 거냐? 강사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한성을 직접 봐야겠다. 내 잘못인지 당신의 과실인지 알아내보자. 그의 시선은 교장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충고 하나 하지. 끼어들지 마. 양천리의 아버지가 정말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강산의 직설적인 말에 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아이가 그렇게 날카로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2명의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강산, 당신은 고의적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위해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양천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강산, 내가 나랑 놀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내 고별 무대다. 강산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고 있어, 양천리. 쇼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곧 그는 신문실로 던져졌다. 한 경찰관이 자백서를 탁자 위에 던졌다. 솔직하게 말해. 애 동급생을 죽이려고 했어? 강산은 코웃음을 쳤다. 나를 신문하느라 힘을 낭비하는 대신 한창의 휴대폰에 있는 이체 기록을 확인해보는 게 어때? 이것은 당신들의 신문일 수 있지만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카메라는 작동 안 하고 있겠지. 그렇지. 영장도 없으니 당연하겠지. 그리고 당신들 둘 다 제복도 안 입고 왔고 신분증도 없고 절차에 흠투성이야. 당신들의 신문 방식은 기껏해야 아마추어 수준이야. 경찰서에서 당신들 같은 어릿광대들을 고용했을 줄은 몰랐네. 그 말에 두 경찰관은 당황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어떻게 경찰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들 상관을 데려와. 적어도 그는 규칙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규칙. 애송이,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내 실수는 잘못된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자, 똑똑하게 굴어. 자백서에 서명하면 형량을 3년 깎아주지. 강사는 눈앞에 서장을 쏘아보며 비웃었다. 양천리 아버지에게 아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군. 짐작건대 넌 그냥 부서장이겠지, 안 그래?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면 조만간 추락할 거야. 그리고 추락할 때 내 살덩이는 땅바닥에 피와 살점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신경을 건드렸다. 서장은 강산에게 입 다물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강산의 멱살을 잡았다. 건방진 녀석, 내가 너 못 혼낼 줄 알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야? 내가 바쁜 거 안 보여. 사령부에서 걸려왔습니다. 강산이 웃었다. 통화하세요, 대장님. 전화 받으시죠. 기다릴게요. 대장은 얼어붙었다. 사령부라고? 왜 지금 전화하는 거지? 정말 이 녀석 때문인가? 대장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강산은 비웃었다. 왜 그러세요? 전화 받기 싫으세요? 어쩔 수 없이 대장은 전화를 받았고 즉시 강산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장은 여전히 항의하려 했지만 전화 반대편의 남자가 사무실 문을 걷어찼다. 나는 너 같은 관료들과 말싸움하는 데 질렸어. 그는 다름 아닌 린진봉 대령의 부관인 허창산이었다. 대장은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다. 당신은 이렇게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허창산은 듣지 않았다. 그는 권총을 뽑아 대장의 이마에 겨누었다. 대장은 즉시 굴복하여 허창산과 함께 신문실로 달려갔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혀. 허창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럼 왜 체포했습니까? 배짱도 좋으시군요. 린 대령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대장은 풀이 죽었다. 오해입니다. 단지 오해일 뿐입니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 시간에 맞춰왔다. 알고 보니 교장실로 가기 전에 강사는 린진봉의 차 번호를 책상 친구에게 알려주며 곧 돌아오지 않으면 전화하라고 했던 것이다. 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조심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양천리의 작은 계략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허창사는 공식 서류를 꺼냈다. 여기에 적절한 절차가 있습니다. 서명하고 글을 보내주세요. 대장은 서둘러 따르며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영간애가 이번에 제대로 새 판을 걷어찼군. 결국 린 가문의 영향력은 수도에서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그리고 군대가 이 아이를 후원하고 있으니 그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대장은 암울하게 생각했다. 그는 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중에 차 안에서 허창산은 운전석에서 강산을 힐끗 쳐다보았다. 강산 학생, 맞죠? 저희 사령관님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린 아저씨도 예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러니 그걸로 빚은 갚은 셈이죠. 강산이 말했다. 허창산은 웃었다.
그럼 됐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당신은 실력이 있다고. 어느 정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여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주먹을 날렸다. 강사는 긴장했다.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허창사는 순진한 척했다.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가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강사는 쉽게 피했다. 뒷좌석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던 운전기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기 앞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허강사는 숨을 내쉬었다. 휴, 다행히 잡히지 않으셨네요. 보고서 쓰고 싶지 않아요. 잠시 후 차가 멈췄다. 사령관님께서 2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허창산이 말했다. 강사는 안으로 들어갔다. 허창사는 어깨를 문질렀다. 이 아이 이상하네. 근접전 실력이 엄청나군. 어르신, 멍드셨습니까? 닥쳐. 폭탄 좀 가져와. 강씨 학생인가? 드디어 만났군. 앉아서 차나 한잔하지. 강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린 삼촌, 감사합니다. 린진봉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아니, 내가 자네에게 감사해야지. 내 외동딸이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목숨을 비쳤을 거야. 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남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무장한 깡패에 맞서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존경스럽군. 이것 좀 보게. 그러면서 그는 강산에게 극비 문서를 건넸다. 린진봉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양 부구청장이 요즘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듯이. 오늘 고생했지만 걱정 말게. 양 부자와 그 아들은 오래도록 오만하지 못할 거야. 강산의 눈이 그 말에 번뜩였다. 전생에서 양천리의 아버지는 실제로 이맘때쯤 몰락했다. 당시 600만 원이 넘는 검은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2024년 강씨 가족의 버려진 저택에서 발견되었다. 리는 그를 흘끗 쳐다봤다. 강 학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강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양 부구청장 집이 털리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할 뿐입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강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잠든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잠결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쓸모없어. 밤새도록 쏘다니면서 말썽만 피우고 다리를 부러뜨려야 해. 강사는 굳어버렸다가 그녀가 잠꼬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심한 그는 무사히 빠져나갔다. 곧 그는 양씨 집안의 별장에 도착했다. 강사는 먼저 건물 주변의 감시 카메라망을 살폈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젠장, 밀도 좀 봐. 역시 비리 공무원이구만. 사각지대를 발견한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 각도는 깨끗해. 여기서 가야겠다. 그는 시계 타이머를 맞추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쓰레기통을 밟고 위로 뛰어올랐다. 탄력을 이용하여 안뜰로 뛰어들었다. 그는 기억했다. 보고서에는 돈이 버려진 장식품에 숨겨져 있다는 말만 있었지 정확한 위치는 없었다. 그 많은 돈을 숨기려면 어떤 장식품이어야 할까? 그의 시선은 중앙의 분수대에 닿았다. 분수대도 장식품에 해당되겠지? 그 생각이 강하게 스쳤다. 자정의 분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다. 가까이서 보니 역시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 멀리서 경비원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해 죽겠네. 부구청장 집 야간 순찰이라니. 누가 감히 부구청장 집에서 훔쳐가겠어? 헛수고지. 갑자기 물소리가 났다. 경비원이 불안하게 소리쳤다. 누구야? 강사는 고개를 돌렸고 흰 고양이가 보였다. 경비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른 곳으로 순찰을 돌았다. 그가 사라지자 강사는 조용히 분수대에서 일어섰다. 이런 곳에 숨겨져 있었으니 압수되지 않았던 것도 당연하다. 내가 바로 찾다니 운이 좋군. 운명 자체가 돕는 것 같군. 그런데 600만 원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배낭으로는 절대 다 담을 수 없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근처에서 손수레를 발견했다. 그는 돈을 손수레에 쌓아놓고 밀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걸로 뭘 해야 하지? 집을 살까? 암호화폐에 투자할까? 이 시대에 인터넷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차 한 대가 그를 지나갔다. 그는 바로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술 취한 젊은이가 비틀거리며 나와서 소리쳤다. 강산, 감옥에서 썩어라. 그는 손수레를 걷어차고 비웃었다. 너는 이 쓰레기 같아. 쓰레기통이 내가 있을 곳이야. 갑자기 양천리는 손에 들린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두꺼운 현금 뭉치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당황했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왜 길거리에 돈이 있지? 강산은 이미 그의 뒤로 몰래 다가갔다. 다음 순간 강산은 잔혹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양천리를 때려 눕혔다. 남을 쓰레기라고 부르기 전에 거울부터 보라고 차갑게 말했다. 너도 그럴래? 미성년자, 무면허, 음주운전, 전형적인 버릇없는 애송이. 내 엄마 말이 맞았어. 너희 둘 다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강조하듯 두 번 발로 걷어차고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냈다. 죽일 가치는 없지만 교훈을 줄 수 있어서 기뻐. 그는 거칠게 양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깨끗하게 면도했다. 끝났을 때 강산은 아픈 목을 문질렀다. 그 섬세한 작업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양 씨가 깨어났을 때 새 모습을 즐기길 바라. 다음 날 아침 강산의 어머니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강산아, 일어나. 엄마, 5분만 더. 겨우 5분만. 그는 웅얼거렸다. 또 늦으면 아침밥 없다고 나 탓하지 마. 나중에 절에 가서 기도하러 갈 거야. 말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부엌칼이 왜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어? 현관은 왜 젖어 있어? 그 물과 머리카락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어젯밤에 누가 들락날락하는 걸 느꼈어. 아들아, 도둑이야, 귀신이야. 또 잠들었어. 또 늦게까지 깨 있었지, 그렇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강산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궁극의 정찰병이 작동했네. 한편 양 빌라에서는 근무를 마친 경비원이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짜증이 나서 그는 그 남자를 발로 찼다.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네. 일어나. 여기가 누구네 길인지 알아? 꺼져. 술 취한 사람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누가 감히나 젊은 주인님께 말대꾸를 해? 경비원은 갑자기 그를 알아봤다. 양소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닥쳐.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 젊은이는 머리 뒤쪽을 문지르며 불평했다. 그는 갑자기 손밑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이상한 따끔거림이었다. 내려다보니 머리카락 뭉치가 땅에 흩어져 있었다.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누가 그랬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놈을 없애버리겠어. 한 명을 가두고 두 번째 놈을 잡을 거야. 강산과 함께 내 가족 전체가 대가를 치를 거야. 아빠, 누가 또 나를 괴롭혀. 아빠, 찾아내서 쏴버려. 양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문에 닿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의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가고 있었다. 양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아빠, 그들과 가지 마세요. 당신들은 누구야? 무슨 근거로 그를 데려가는 거야? 그를 놔주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사형 선고를 내릴 거야. 당신이 양천리인가? 경찰이 물었다. 내가 맞으면 뭐? 그가 쏘아붙였다. 이것은 반부패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심각한 비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잿빛으로 변한 채 서 있었다. 천리야, 이번에는 내 아버지가 널 구할 수 없을 거야. 누군가가 차갑게 말했다. 한편 학교에서는 강산의 짝이 패닉 상태로 그를 흔들어 깨웠다. 산재, 일어나 봐. 큰 뉴스야. 양천리의 아빠가 체포됐어. 강산은 무관심하게 어라고 답했다. 그의 짝은 당황했다. 전혀 놀라지도 않아? 강산은 차갑게 응수했다. 악행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 놀랄 게 뭐가 있어? 짝은 투덜거렸다. 피곤해 죽겠네. 어젯밤에 뭐 했어? 피곤해 보이고 왠지 축축한 냄새가 나. 강에서 낚시했는데 망했어. 강하에서는 낚시가 금지야. 조심해, 잡힐 수도 있어. 전생에서 그 정치적 폭풍이 도시 전체를 휩쓸 뻔했지.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양 부국장의 체포가 이전보다 약간 빨랐다는 거야. 나비의 날갯짓이 멀리 떨어진 폭풍을 일으킨다. 아마도 그의 환생이 원래의 타임라인을 건드렸을 거야. 형 이상하게 너무 빠지지 마. 더 급한 문제는 600만 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그의 목표는 복수였기에 돈은 그걸 위해 쓰여야 했다. 하지만 600만 위안은 종자돈으로서 진샤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쩌면 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이 건물을 사서 임대할 수도 있겠지. 가난에 익숙했던 그는 가장 현실적인 계획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을 생각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 적어도 생각에 잠겨 골목 거기에 다다랐을 텐데. 안에서는 몇 명의 깡패들이 한 남자를 바닥에 꿇어 앉히고 발로 차고 있었다. 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구시가지가 엉망이 됐군. 요즘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좀 맞게 내버려 뒀다가 우리가 끼어들자. 그는 중얼거렸다. 내 돈이 목숨처럼 필요해. 쓸모없는 놈. 나는 돈이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구경꾼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국장 아니야? 높은 사람들이 밀리고 깡패들까지 괴롭히네. 한심해. 깡패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꺼냈다. 늙은이 아직도 안 무서워. 관에 들어가 봐야 울겠군. 그 남자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깡패들은 꼼짝 않고 누워있는 그를 쳐다봤다. 죽었어. 아무도 몰랐다. 파이프를 든 놈은 이를 악물고 다시 휘둘러 내리칠 준비를 했다. 내리치려는 순간 강산이 움직였다. 단숨에 달려들었다. 그의 발차기에 깡패는 날아갔다. 쓰러진 남자는 깜짝 놀라 올려다봤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강산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강산은 씩 웃었다. 글쎄요, 동 국장님, 사무실이 너무 답답하신가요? 쥐새끼처럼 왜 하수구에 기어들어 오셨어요? 강산은 점잖은 동 국장이 깡패들에게 구타당하고 갈취당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주저없이 강산은 공격하여 한 깡패를 날려버리고 재빨리 나머지를 제압했다. 동 국장은 깜짝 놀라 올려다봤다. 강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산은 차갑게 대답했다. 웃기시네. 같은 걸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국장님이라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동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복 경찰로서 잠복 수사를 하는 중입니다. 강산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동을 발로 차서 일으켜 세우며 비웃었다. 작작 좀 하세요. 황제도 평민으로 다닐 때는 호위병 2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국장님의 사복 차림은 상황인지 능력이 제로네요. 동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려 했다. 좋아요. 샤오강,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내 경호원이 되세요. 강산은 말을 잘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장님과 논의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 동은 듣고 있었다. 좋아요. 문제없습니다. 내 차가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얘기합시다. 자네는 잠재력이 대단해. 젊은이. 강산은 멍한 깡패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뒷감당 생각도 안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니까. 동은 갑자기 깨닫고 황급히 말했다. 맞아요. 이 녀석들은 겨우 10대인데 오늘 신세 졌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끝장이었을 거야. 강산은 말을 끊었다. 구시가지 보안 정화가 필요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 동 감독이 바로 동의했지. 당연하지. 급한 일이지만 린 장군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 린 삼촌은 지역 치안을 신경 쓰고 동 감독은 승진을 원하지. 사복 근무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결과가 필요해. 동 감독이 강산을 쳐다봤어. 무슨 속셈이야. 강산이 희미하게 웃었어. 돈 버는 방법이 있지. 믿을 만한 파트너가 없을 뿐이야. 구시가지 동쪽 블록은 곧 철거될 예정이야. 동 감독의 눈이 커졌어. 미리 자리를 잡는다는 말인가? 동 감독이 덧붙였지. 막대한 자본과 인맥이 필요할 텐데. 강산이 말을 끊었어. 현금도 있고 인맥도 동원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한 건 뒷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일이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내부에서 도와줄 사람. 동 감독이 은퇴 자금을 좀 벌고 싶은지에 달렸죠. 강산이 씩 웃으며 말했어. 동 감독은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자네가 날 믿는다면 나도 자네를 믿겠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조카나 다름없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하게. 거래하게 돼서 기쁩니다. 동 삼촌. 그런데 철거 계획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린 집안에서 들었거나 조카가 추측한 거겠지. 정말 약삭 빠르시군요, 삼촌. 다음 날 아침 강산은 학교로 돌아왔어. 반장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쿵 소리를 냈어. 강산아, 제발 부탁한다.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아빠를 살려줘. 린 가문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제발 풀어달라고 말해줘. 무슨 짓이라도 할게. 무릎 꿇으라고. 꿇을게.
절을 하자 가발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대머리가 드러났어. 온반이 얼어붙었어. 잠시 후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어. 야, 벌써 득도했냐, 대머리? 아니, 환골탈태했겠지. 닥쳐, 웃지마. 양천리가 고함을 질렀어.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지. 강산이 눈을 깜빡였어. 잠깐, 왜 스스로 머리를 깎았어? 내 솜씨가 부족했나? 반장은 울먹거릴 것 같았어. 젠장, 그 바보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히 웃기게 됐잖아. 강산이 한숨을 쉬었어. 일어나. 남자가 그렇게 무릎 꿇으면 안 돼. 한심하잖아. 반장이 희망에 찬 눈으로 올려다봤어. 도와줄 거야. 강산의 어조가 차가워졌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 아버지는 법을 어겼어. 너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인맥을 동원할 생각 말고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해. 이제 가. 수업 시작하잖아. 강산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반장은 눈물을 닦았어. 그는 떠나면서 이협적인 말을 내뱉었어. 두고 봐, 강산. 내가 잃은 것을 너도 잃게 될 거야. 강산의 짝꿍이 낄낄 웃었어. 야, 쟤 머리털 잃었잖아. 너도 대머리 되라고 저주하는 거 아냐? 그날 밤 반장은 뒷골목에 불량 학생들을 모았어. 영형님, 오늘 밤에 꼭 해야 합니까? 어제 다쳐서 아직 아픕니다. 뚱보랑 다른 애들은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닥쳐. 전부 준비해. 부하들은 불안한 손으로 화염병에 불을 붙였다. 그들 중 하나가 망설였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님, 싸움은 그렇다 쳐도 방화는 좀.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웃기지 마.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할 거야. 알아들었어? 이제 가. 싹 태워버려. 강산이 지옥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줘. 그들 중 하나가 막 병을 던지려 할 때 차분한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울려 퍼졌다. 어이, 강 반장. 한밤중에 내 창문 아래서 시를 쓰고 있나? 강은 굳어졌다. 누구야? 나와. 나 건드리지 마. 그는 돌아섰고 다리가 풀렸다. 강산이었다. 강산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어조는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나라. 다시 만났네. 내 집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제길. 너 자고 있어야지. 젠장. 야, 너도. 덤벼. 하지만 깡패들은 망설였다. 형님, 쟤 어제 저희를 박살낸 놈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데 지금이 나한테 갚을 기회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산은 누가 먼저인지 싸울 필요 없다는 듯 미소 지었다. 너희 모두 똑같이 될 테니까. 다음 순간 그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손바닥은 공기를 가르는 채찍처럼 뻗어나가 한 깡패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피가 튀고 남자는 얼굴이 망가진 채 쓰러졌다. 강산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의 존재는 흉포하고 숨막힐 듯했다. 그는 차갑게 바닥에 쓰러진 시체들을 내려다보았다. 쓰러진 깡패의 화염병이 충격으로 터져 불길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쓸모없는 쓰레기들. 양이 고함을 질렀다. 너가 죽여. 마지막 깡패는 강산의 핏발 선 눈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 망했다. 막 생각났어. 집에 가스밸브를 안 잠그고 나왔어. 형님, 행운을 빌어요. 배신자 놈. 양이 그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널 위해 뭘 해줬는데. 양이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할 때 강산은 그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아직도 쳐다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양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화염병을 더듬거리며 위협했다. 더 가까이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내 집을 불태워 버릴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산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다음 순간 강산은 양의 팔을 바이스 같은 악력으로 잡고 있었다. 양은 팔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무력했다. 그는 이 남자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제발 기다려 달라고 빌었다. 농담이었어. 제발. 우린 반 친구잖아. 제발 살려줘. 강산의 미소는 차갑고 굶주려 보였다. 반 친구. 좋아. 나한테 딱 하나만 해줘. 조용히 해. 그러고는 그는 무거운 일격을 가했다. 닥치라고. 엄마 깨시면 어떡해. 양은 끔찍하게 구타당했다. 한참 뒤에야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어. 곧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지. 동네 사람들이 가리키며 소리쳤어. 우리가 불렀다고. 저 교활한 대머리 자식을 잡아. 그들이 그를 끌고 가자
피투성이 감시관이 항의했어. 나를 체포해. 눈이 안 보여. 그가 먼저 시작했어. 내 다리까지 부러뜨렸다고. 그는 동 감독에게 달려들었어. 동리,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 우리 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동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 용도련님, 당신 아버지는 당신에게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군요. 첫 번째 교훈은 상황을 읽는 것입니다. 지형을 볼 수 없다면 불장난은 자신만 태울 뿐입니다. 감시관이 끌려간 후 동은 웃으며 강산을 바라봤어. 늦은 밤에 애송이 하나 처리해줘서 고마워. 바쁘게 지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하나 줄까? 강산은 굳이 그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돌렸지. 잠이나 자.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강산은 황폐한 구시가지에 도착했어. 동 감독은 진흙탕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얼굴을 찡그렸어. 젠장, 구덩이 투성이인 이곳을 봐. 정말 여기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철거를 해도 별로 못 벌 텐데. 강산은 속으로 씩 웃었어. 지난번에 바로 여기서 17명이 백만장자가 됐지. 이봐, 내부 정보 하나 알려줄게. 강션은 씩 웃었어. 이 지역 전체가 곧 위성도시 확장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야. 첨단 기술 단지가 들어서면 땅값이 폭등하고 보상금도 폭등할 거야. 동 감독은 마음껏 웃었어. 자네는 이런 내부 소식까지 알고 있다니? 내가 동업자를 제대로 골랐군. 좋아. 강산은 생각했어. 이 늙은 여우를 내 편으로 만들면 철거 지도에서 한몫 챙길 수 있어. 갑시다, 동 감독님. 아직 확인해야 할 곳이 많으니까. 그들은 문에 판매 중이라는 팻말이 걸린 슬로우 타임이라는 허름한 술집에 도착했어. 사장님, 여기에 서명하세요. 15달러. 전부 당신 것이오. 동은 안을 둘러봤어. 전혀 나쁘지 않군. 왜 팔아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어. 아들이 도박 빚을 졌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갚지 않으면 건물을 가져갈 거예요. 동은 카운터에 손바닥을 내리쳤어. 기가 막히는군. 정말 불효자식이군. 강산은 눈살을 찌푸렸어. 철거 직전에 빚쟁이들이 나타나다니? 너무 뻔하잖아. 누구한테 빚진 거야? 강산이 물었어. 누구겠어요? 그 남자는 중얼거렸어. 춘진후, 호랑이라고. 이상한 건 그가 그 빚 자체보다 이 술집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다가오는 게 두려워서 빨리 팔려고요. 강산은 잠시 굳어졌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 알겠어. 그 녀석도 구시가지를 노리고 있다는 거군. 동 감독은 술 한잔하며 축하하고 싶었지만 강산은 이미 나가고 있었어. 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감독님. 긴장 풀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 똑같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편 한 남자가 시가를 열심히 피우고 있었어. 그 옆에서 유염한 여자가 야옹거렸어. 호랑이, 그 황폐한 거리들을 그만 쳐다봐. 내가 더 볼 만하지 않아?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그는 오만하게 말했지. 내가 뭘 알아? 왕은 자신의 왕국을 살피는 법이지. 여자는 몸을 더 가까이 대며 아양을 떨었어. 그럼 당신이 왕이시군요. 그럼 내가 내 여왕이라도 돼. 그가 웃었다. 내가 내 여왕. 이 남자는 강성 나이트를 20년간 지배했어. 밤의 황제, 천진후, 카지노, 사채, 전당포, 운송. 그의 사업은 도시 전체에 걸쳐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천반도시라고 부르고 자정 이후에는 그가 이 도시를 지배한다고 말하지. 그 순간 차 한 대가 근처에 멈춰섰어. 동 감독이 속삭였어. 소강, 천진우는 미친 개야. 철거 사업에 달려들면 큰일 나. 게다가 그가 수도의 천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어. 강산은 불안감을 느꼈어. 혹시 그 천가인가? 전생에서 자기를 끝장낸 것도 천가였지. 속으로 드디어 나타났군 생각했어. 언젠가 천가를 피로 물들여주마. 동 감독이 침묵하는 그를 보고 물었어. 혹시 천가를 아는 건가? 강산이 차갑게 코웃음 쳤어. 조금은. 반만 맞았어요. 천진우는 미친 개일 뿐 천가가 기르는 개지. 그 개가 감히 뭘 넘본다면 제일 먼저 발을 잘라버릴 거야. 동 사장님은 계속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세요. 자금은 내가 댈게요.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요. 강산은 창밖을 응시했어. 천가와의 오랜 빚. 이번 생에는 이자부터 받아내야지. 한편 천진우 측에서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어. 누군가 구역 바디를 가로챘다는 거야. 부하 직원이 말을 더듬었어.
그 노인이 팔았다고 합니다. 천진우는 부하의 뺨을 때리며 으르렁거렸어. 믿을 수가 없군. 그렇게 작은 일도 망쳐? 쓸모가 없잖아. 함정 놓고 약 먹이고 그래도 가로채어?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누가 그랬는지 알아봐. 그때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어. 문지기가 소리쳤어. 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밖에서 호랑이가 난리 났어요. 지배인은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호랑이를 달래려고 했어. 진정하세요, 호랑이 형님. 진정해. 제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는 천진우에게 화면을 들어 보였어. 이 사진을 보세요. 학생 같은데요. 같이 있는 놈은 동리 같아 보입니다. 동리, 양가 놈 핥던 놈 아니야? 양가가 망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 학생은 누구야, 도대체? 조폭 같지는 않은데, 동리는 구청장이잖아. 함부로 싸움을 걸 순 없지. 그 학생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3일 안에 내 책상에 완전한 자료를 올려놔. 그리고 너, 예쁜이, 계속 그 발을 감시해. 다음 움직임이 뭔지 알아봐. 한 번만 실수하면 거세시켜서 없애버릴 거야. 협박. 한편 강산과 친구들은 천진우 나이트클럽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중 한 명이 초조하게 강산을 붙잡았어. 찬쯔, 여기는 호랑이 구역이야. 엄청 잔인하다고 들었어. 강산은 침착했어. 그래서 뭐, 계획대로 해. 너는 가만히 있어. 휴대폰이나 해. 금방 끝날 거야. 잘못되면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너는 다치지 않아. 그 아이는 망설였어. 우리는 아직 어리잖아. 여기는 온갖 악이 가득한 곳이야. 강산이 놀렸어. 새 콘솔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 그럼 집에 가. 결국 아이들은 게임을 약속받고 남았다. 강산은 아이들에게 숨으라고 신호하며 내 신호를 기다리라고 속삭였다. 지아 황제, 오늘 내가 그를 직접 만나리라 그는 생각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날 실망시키지 마. 그에게 다행인 건 도박 단속반에서의 지난 삶의 경험 덕분에 비밀 입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가가 노크했다. 작은 해치가 열리고 낯선 사람이 내다봤다.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저리 가시오. 남자가 쏘아붙였다. 강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사건 파일을 읽었었다. 오늘은 영업 안 한다는 건 암호였다. 그는 올바르게 대답했다. 운에 따라 장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 해치가 열리고 그들은 그를 존중하며 들여보내 주었다. 손님, 여기는 처음이시군요. 강산은 무심하게 돈다발을 흔들어 보였다. 이거 나 찍죠? 그는 웃으며 물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어? 구경시켜줘. 그는 손뼉을 부드럽게 쳤다. 다음 순간 유니폼을 입은 바니걸들이 줄지어 나와 달콤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강산이 카지노에 들어서자 그는 무릎을 꿇고 제발 돈을 빌려 잃은 돈을 되찾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남자를 보았다. 우리 가족은 집을 잃을 거예요. 바니걸 중 한 명이 낄낄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은 거야. 하지만 당신 잘생긴 분은 오늘 밤 운이 좋아 보이네요. 돈벼락을 맞고 나가실 거예요. 강산은 코웃음을 쳤다. 도박은 운이 아니에요. 바니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뭐에 관한 거죠? 여기서 일하시면서 더 잘 아셔야죠. 자, 칩으로 10달러를 바꿨어요. 순식간에 칩더미가 그의 앞에 가지런히 놓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이 운에 지배된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것은 모두 심리학과 몇 가지 작은 속임수에 관한 것입니다. 강사는 자리에 앉아 그날 밤의 계획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흘끗 보았다. 하트 에이스, 스페이드 킹, 클로버 킹, 플러시는 아니지만 괜찮았다. 그러다 옆에 있는 뚱뚱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의 귀가 움찔했고 얼굴 근육이 위로 당겨졌다. 패가 좋은 게 분명해. 테이블 건너편의 장발 남자는 침착하고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긴 새끼 손톱은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아마 카드의 비밀 표시를 긁는 데 쓰일 거야. 딜러가 정중하게 말했다. 다들 보셨나요? 레이즈 하실 분? 뚱뚱한 남자와 장발 플레이어가 모두 레이즈했다. 강산이 조용히 있자 딜러는 젊은 분은요? 라고 물었다. 콜 아니면 폴드. 강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모든 칩을 앞으로 밀었다. 올인. 뚱뚱한 남자가 헐떡였다. 이 녀석이 올인을 한다고? 도대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장발 남자는 강산을 주에 깊게 쳐다보며 블러핑이라고 확신했다. 강산은 순진하게 손을 들었다. 저기요, 딜러 아저씨, 저 처음이라서요. 패가 엄청 좋으면 더 많이 베팅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딜러는 눈을 깜빡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뚱뚱한 남자와 장발 남자는 망설이다가 완전히 당황해서 폴드했다. 규칙에 따라 딜러는 파든 이 젊은이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카드를 섞기 전에 패를 공개해주세요. 강사는 침착하게 카드를 뒤집었다. 두 남자는 얼어붙었다. 엄청 좋은 패라고? 겨우 저거야. 내 것보다도 작잖아. 플러시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젠장. 우리가 속았어. 그들이 재경기를 요구하자 강사는 씩 웃으며 칩을 모았다. 다음 테이블. 같은 속임수는 두 번 통하지 않아. 바니걸은 그가 팔에 가득 칩을 안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나, 잘생기셨어요. 벌써 다 따신 거예요. 오늘 밤 행운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강사는 쿨하게 대답했다. 제가 그렇게 운이 좋으니 술 한잔 살까요? 그러고는 무뚝뚝하게 덧붙였다. 아줌마, 됐어요. 저 아직 학생이라. 그 아줌마라는 말이 그녀를 칼처럼 찔렀다. 그녀가 반박하기도 전에 강사는 물었다. 그런데 애니, 여기 더 빠른 게임 같은 거 없어요? 그녀는 눈을 굴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흥분을 찾았다. 그걸로 해봐. 곧 강사는 주사위 테이블에 있었다. 딜러는 컵을 3개 흔들었고 주사위는 안에서 경쾌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강사는 눈을 감고 튕기는 패턴과 떨어지는 각도를 들었다. 4, 5, 6.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다. 갑자기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알았어. 마지막 눈이 내려앉아 6이 아래를 향했다. 딜러가 외쳤다. 마지막 배팅 받습니다. 이번 판 이후로는 안 됩니다. 강사는 자신의 칩을 전부 앞으로 밀었다. 전부 크게 걸겠습니다. 딜러의 눈이 커졌다. 또 올인이요. 이 녀석 계속 이기고 있잖아. 예상대로 주사위는 4, 5, 6에서 멈췄다. 대박. 군중이 환호했다. 딜러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떻게 저 녀석은 매번 이기는 거지? 심지어 엑스레이 안경도 안 썼는데. 야, 강사는 나른하게 재촉했다. 계속 해봐요. 졸려. 빨리 이겨서 집에 가게 해줘요. 딜러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빨리 이겨. 당신이 더 빨리 이기면 내가 보스에게 설명해야 하잖아. 한편 강산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되고 있었다. 감시실에서 숨금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젠장. 여기가 자선 단체인 줄 아나. 언제 멈춰야 하는지 모르는 건가?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섰다. 그 일본 닭을 지금 당장 데려와. 다시 플로어에서 강사는 이미 연승 중이었고 칩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주변의 도박꾼들은 경외심에 찬 중얼거림을 뱉었다. 맙서사. 수백만 달러를 땄어. 그는 도박의 신인가? 또 다른 사람은 속삭였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보스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갚기 위해 그를 팔아넘길지도 몰라. 그 순간 카지노의 안쪽 문이 쾅 하고 열렸다.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여성을 에스코트해 나왔는데 우아하고 차분했지만 치명적인 압박감을 풍겼다. 비켜. 그녀는 딜러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가 처리하지. 그녀의 눈은 테이블 건너편의 강산을 꿰뚫어 보듯 날카롭게 평가했다. 강산은 0.5초 동안 굳어버렸다. 낯이 익은데. 매니저가 크게 발표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라운드부터 노자마 치즈루 씨가 직접 손님을 접대하겠습니다. 강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노자마 치즈루. 그녀는 골든 트라이앵글에 있어야 하는데. 치즈루는 주사위 컵 위로 손가락을 쓸었고 그녀의 어조는 얼음장 같았다. 손님, 베팅하세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래전에 만났었다. 5월 17일 도쿄 시부야. 시끄럽고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활기찬 곳, 그것이 밤의 시부야였고 그러나 그 혼란 속에는 드문 아름다움이 있었다. 강사는 눈을 감고 술에 타는 듯한 느낌을 음미했다. 그때 치즈루가 몸을 숙여 속삭였다. 강씨, 눈을 감지 마세요. 당신의 눈빛은 늑대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차가운 불꽃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계속 저를 바라봐주세요. 강사는 기억했다. 그날 밤의 치즈루는 위험한 고양이 같았다. 고양이는 당신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저 오늘 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어도 될까요?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녀의 말은 비단보다 부드러웠다. 주사위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려면 컵의 숨결을 느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상대방 근육의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마치 지금 당신이 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주사위 소리가 그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이면서 기억은 산산이 부서졌다. 치즈루는 이미 주사위를 흔들고 있었다.
강사는 눈을 감고 열심히 들었다. 그녀의 모든 작은 움직임이 그의 감각에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목이 긴장하는 것, 그녀의 옷이 움직이는 것, 그녀의 손목의 리듬.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우아하게 주사위 컵을 내려놓고 그에게 배팅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다. 트리플 3에 전부 걸겠습니다. 치즈루는 굳어졌다. 트리플에 전부 걸다니. 불가능해. 어떻게 알았지? 강사는 침착하게 손짓했다. 어서 열어봐요, 노자마 씨. 열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컵을 들어 올렸다. 3땡. 카지노 전체가 조용해졌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조용했지. 5,500만 달러 더블. 지배인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더듬었다. 감사실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천진호가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산채로 잡아오겠다. 부하 직원이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보스, 제가 그 놈을 봤습니다. 당신 술집을 산 학생입니다. 뭐? 그놈이 내 술집을 사더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내 돈을 가져갔어요. 헤이, 바오. 헤이, 후. 칼 챙겨서 나랑 같이 가자. 조상 무덤까지 파헤쳐서라도 찾을 거다. 한편 강사는 카운터에서 돈을 찾으며 전화를 걸고 있었다. 덩지에 내 차례야. 잠시 후 천진호가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이 자식, 내 구역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치려고 해. 그는 마체테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지만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전기가 끊겼어.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산진우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솟아나오고 있었다. 강사는 돈이 가득 든 더플백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전력 질주했다. 젠장, 녀석 피부 엄청 질기네. 아직도 손이 얼얼해. 젠장, 그래, 가자. 아직도 통제실에 있어. 그때 그의 뒤에서 요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잘생긴 사람을 찾고 있나? 아까 그 토끼 소녀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작은 깡패 군단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꼬마야,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말해봐.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사는 한마디로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다. 애니, 비켜주시겠어요? 집에 가려고 하거든요. 토끼 소녀가 폭발했다. 이 꼬맹이가 날 애니라고 부르지 마. 당장 잡아. 여기서 돈 가지고 나가는 놈은 없어. 가져와. 한 깡패가 씩 웃었다. 순순히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널 두들겨 패도 예쁜 얼굴 망가졌다고 징징거리지 마. 강사는 순간 불안감을 느꼈다. 젠장. 세상에, 여기서 여자들을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토끼 소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날 건드리는 건 호랑이를 건드리는 거야. 강사는 쿨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토끼가 호랑이를 모시네. 좋아. 이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만 더 튀기면 되겠네.